종족에 의한 위령옥의 중시와 보호 그 세 번째, 객가유산으로서 위령옥입니다. 위령옥의 가치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개발업자와 표면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건의 위령옥이 파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개발업자가 원형 토루를 중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원형 토루를 중시하고 위령옥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전개해 온 것이죠. 그리고 또 원형 토루와 관련한 모형 시설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세우는 그러한 작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종족이나 종족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게 하고 위령옥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던 X종족 같은 경우에 비분파를 대표하는 MC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매현에 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진짜 객가 문화의 위령옥을 파괴하고 저렇게 잘 모르는 건물을 세우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노 섞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C의 주장이 X종족뿐만이 아니라 타종족 간에도 확산이 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 토루를 우리 진정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짜다. 왜 그러냐면 원래 매연에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객가와 연결고리가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매연의 객가는 같은 객가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복건성 서남부 지역 사람들을 순수한 객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근의 그 조주시라고 좀 남쪽이었다 그죠? 지도상으로 조주시에도 원형 토류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건성 서남부 지역에 존재하는 원형 토루를 진짜 원형 토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X종족 구성원은 원형 토루 건축물이 매연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조상과의 어떤 접점이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위령옥이고, 이 위령옥은 생명의 원천이고 장소로서 위령옥의 수리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형 토루의 건물을 자기들 그 눈앞에서 보면서 점차 위령옥을 문화유산 문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원형 토루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후에 위령옥이야말로 진짜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이 X종족 구성원들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령옥이 진짜 객가 문화를 내포한 문화유산, 즉 객가유산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령옥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이제 점점 고조되어 가는데, 특히 이제 비분파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금회를 조성을 해서 위령옥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전개되면서 2008년에 북경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만, 그때에 맞춰서 공사를 완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경관이 좀 이게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분파의 위령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그 화평과 그 주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풍수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 과거시험에 합격을 한 선조 7명의 비석, 석주를 갖다가 세우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 비석이 있었는데, 문화대혁명 때, 이제 생활대가 와서 잠시 이제 거주하면서 그때 이제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종족, X종족의 뭐 비분파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보호가 아닌 옛 모습을 다시 있는 그대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고, 그 작업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뭐 석주를 건립을 하고, 등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보수 작업 외에도 이 X종족 비분파에서는 책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해 나가면서 위령옥이 소실된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중원문화유산이라는 그러한 담론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객가인들이 중원에서 남하해왔다는 그러한 중원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실제 이 중원에서 남아온 그 왕후 제족의 후예들이 자신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원문화를 전승하고 있고 우리 종족 내에서 그것을 공유를 하고 있다. 라는 논리죠. 여기 이제 가세를 하는 것이 학자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의 담론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중원문화유산으로서 위령옥을 다루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견해를 이제 옹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가치 판단으로서 책이나 아니면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학자나 기자들 중에는 분명히 이 매현종족 구성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들의 경우는 위령옥의 이 내재하는 어떤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위령옥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때에 위령옥과 중원문화와의 관계성을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에 신문 매강보 같은 경우에는 위령옥 속에 엄양오행 사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전통 중축선 등 중원문화의 어떤 요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잔존해 있더라. 그런 사실들을 이제 기사화하면서 언론에 점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은 1990년대에 이제 학술 논문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한 3가지 주장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위령옥의 중축선에 용맥이 흐르고 있더라. 이 용맥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화태와 그다음에 풍수지, 화태는 음이고 풍수지는 양이다. 그래서 이 위령옥은 이 음양의 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더라. 그다음 3번째는 앞서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방오토 용신에서 여기는 오는 화수목금토, 즉 오행을 나타내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학술 논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은 종족 내부에서 이 조상들과 관련한 편액을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석주를 건립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려다 준 조정에서 내려준 하사품들이 예? 그들에게는 존재해 있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중원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들을 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학자나 기자들이 이 중원문화유산과 결부시켜서 위령옥을 기사화 아니면 소개를 하는데 이 생명관의 관점에서 논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풍수지리사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미신으로 여겨왔고, 그 다음 정치적인 어떤 부정 대상인 애니미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뺐는지 아니면 모르고 실제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X정족 내부의 그 유식자들은 이 중원문화유산이라는 이 담론을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X정족 비분파의 MC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는 위령옥에는 용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따 위령옥 중축성에는 용맥이 흐르고 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여기 나와있던 1990년대 논문에 위령옥의 중축선에 용맥이 흐르고 있다. 이 논문을 활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흐르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용맥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중원문화유산으로서의 위령옥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X정족의 그 위령옥에 내재되어 있는 이 생명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그 미신과 미신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서 위령옥의 어떤 보호를 주장할 때는 이 생명관 논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끝으로는 이건 우리 위령옥은 중원문화의 그 잔존이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객관문화가 상당히 풍부하다. 라고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안에는 어떤 생명의 에너지의 어느 근원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이 비당 위령옥 완공 기념식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메이저우시 시장이 기념식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MC가 자신들의 위령옥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브리핑을 하는데 이 MC가 강조해온 부분은 뭐냐 하면은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온 그 자신들의 중요시 얘기는 그러한 생명관이 아니라 중원문화유산과의 어떤 관계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기자나 학자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200년 역사의 전통을 가진 위령옥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자본이죠, 그죠? 피에르 보리디에가 이야기하는 문화 자본, 편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때가 이렇게 가져가 버린 그런 석주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이 석주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조상들의 어떤 공적을 내부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 유산으로서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위령호 개발 반대 운동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학자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위령옥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뭐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것을 이제 기사화하다 보니까 매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부라든지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파괴해야 한다는 도시개발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관점에서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메이저도시 위령옥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위령옥을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몇 개의 위령옥을 구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현 단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비교적 오래됐거나 아니면 보존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그 위령옥을 모셔온 종족 내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가 배출된 그러한 경우에 문화유산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이 비당 위령옥은 구 단위의 국급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X 종족의 비분파겠죠. 네. 그래서 이 분파에서는 저명한 인물을 수명을 배출을 했고 또 한 작가의 어떤 배출했는데 실제 이제 지정을 할 때는 한 작가의 생가로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작은 기념관도 이제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는 공산당 혁명에 참가한 조상과 관련된 기록들을 같이 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종족이 애국정신 투철한 객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공산당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영합함으로써 위령옥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보일락 말락합니다. 2013년에는 매강구 정부의 객가문화를 이용한 경관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당의 A분파의 위령옥이겠습니다만은 석주 건립에 이제 이 구정부에서 5천 위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2개의 석주가 건립이 되게 되는데 7개는 비당의 유명한 조상의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편액을 이제 수리하고 하당에다가 쫙 이제 장식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A당의 석주라든지 아니면 편액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한 것들을 매현지구 외에 광범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MC입니다. 자기 지역 이외에 이러한 색주나 편액 작업을 할 때는 역시 돈이 들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손들에게 연락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그런 후손들에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객가유산으로서 위령옥이 재생산되게 됩니다. 2015년에는 연중행사 원초절을 여기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이 원초절 같은 경우에는 청대에 이 지역에 청대에 이제 저술된 지방지에 기록된 A당의 원초절을 그 원초설을 토대로 해서 성대히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당 같은 경우에는 시나 아니면 국급 단위의 어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선조가 이제 모셔진 곳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X종족에서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문화유산인가? 중국 동북부 객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메이저우시의 그 매연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원형 토르형 건축물이 객가의 고향으로 이제 알려진 매연 지역 내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일부 종족은 위령옥을 객가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타 종족들이 위령옥을 또 객가유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령옥은 개혁개방정책 이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종족에 있어서 위령옥은 조상의 어떤 기억과 공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생명에너지의 어떤 근원이기도 한 정신적인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즉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위령옥을 원형 토르에 이어서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는 정치적 실천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다음 세계유산의 어떤 탄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문화유산 정책이 탑다운 방식으로 인정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한번 추인할 수도 있었고, 누구의 문화유산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형 토르는 현에 있는 현 정부 주도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현급 정부 외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건축물을 평가받고 다양한 층이 또 보호해야 할 건축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토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전후에 캐나다 건축회사에서 원형 토르를 근대 건축으로 재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형 토르를 아주 신비한 건축물로 표현을 했고, 최신 어떤 건축 기술을 도입을 해서 호텔을 세운다든지 하면서 원형 토르의 보호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주민은 꼭 원형 토르를 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 건축물에서의 어떤 거주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는 원형 토르의 어떤 건축학적인 우수함과 그 보호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령옥은 객가 건축으로서의 인지도는 원형 토르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사는 종족의 어떤 세계관에서 보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행토로보다 위령옥이 외관상 사실 임팩트가 약한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세계관을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아닌 사람을 아니면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다면 위령옥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족 구성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위령옥을 재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화유산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보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도 지역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경비 절감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도 그들이 중시하는 건축물이 문화유산으로서 해체되는 것을 면하게 됨으로써 조상으로부터 이어온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관습을 개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문화유산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다양성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치는 시간과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은 사실 감각적인 것이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조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장기조사를 통해서 문화유산의 실천을 관찰하는 민속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속학자가 유산보호 문제에 관여하는 경우는 적었다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령옥과 같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속학적인 어떤 시야와 방법이 한층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설명 과정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사진 내용인데요. 위령옥 내부에 있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그런 사당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제물을 쌓아놓고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아래 위 이 두 사진은 지금 왼쪽 사진은 아마 상당과 중당 사이에 있는 천정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중당과 하당 사이에 있는 천정의 내부 공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뻥 뚫려있는 이것을 통해서 햇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배수장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이제 방수지, 풍수지, 죄송합니다. 풍수지 앞에 있는 그 사자 춤추는 앞마당 옆에 있는 이 우물, 방수지에서 걸러올린 끌어온 우물이 이렇게 잔존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손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석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이 논문의 사례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사례를 가져오자면은 한국의 서원이
조금 관련이 있으면서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건립돼서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으로 대표하는 9개의 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 대표하지 못하는 서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9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서원들은 분명히 자극을 받았을 텐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게 저는 상당히 궁금해졌고요. 네, 이러한 9개 서원이 있는데 이러한 서원의 어떤 그 가치와 관련해서 강조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첫 번째, 즉 조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X종족의 위룡옥처럼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서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서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온도차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들이 선행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경관입니다. 예. 위령호에서는 생명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사실 이러한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원이 배산 임수 형태이거나 아니면 서원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으로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가 자연 감상이 아니라 한국의 서원도 지을 때에 풍수지리 사상이 가미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선행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당 문중, 해당 종족이 이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서원들 중에는 국가 아니면은 시도 유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자체 아니면 국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9개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포함되게 되었는지, 포함되기 세계유산 등재 이전과 이후의 전개 양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하나 작업은 뭐냐면은 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유명한 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중 이외에 각 문중에서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을 추모하거나 아니면 조상들의 어떤 묘소 아니면 공적을 성역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성역화된 결과물들이 세계유산이 등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시간에 다룬 이러한 위령옥이라 아니면 원형토루와 관련한 아니면 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